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부모님의 부재란 참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어려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전 고아원으로 향했죠. 절 거두어줄 친척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유산들을 친척들이 가로채고 전 무일푼으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그땐 어려서 몰랐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혼자 외롭게 자랐고 전 무사히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재산 상속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돈이 많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20살 여자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영특했던 저는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리란 다짐 하나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에 가서 보니 얼마나 신기한 것들과 재밌는 것들이 천지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을 즈음 전 대학교 선배와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 제 편만 있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었고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저희끼리 뿐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죠. 전하의 고아를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를 삼으라는 거야? 뭐 하나 볼 것도 없구만. 너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저 양손이 포기 못해요. 힘들게 살아온 친구예요. 제가 옆에서 보듬어주고 싶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우수하고요. 돈은 둘이 벌면 되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기분 좋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도 없는 형편인데 더 없는 애를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네 아빠 사는 거 보고도 모르니? 엄마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애한테 장가 보내고 싶지. 그렇게 구질구질한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너 키운 거 아니다. 알겠어? 죄송해요. 저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번만은 포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세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고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캠퍼스를 걷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란 분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전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리게 됐죠. 한눈에 봐도 매우 성이 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올 것이 왔다라고 말이에요. 너 양선양?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나 우리 근수 엄마예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학교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입을 떼셨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를 내지도 저에게 물을 뿌리지도 않으셨지만 조곤조곤 한마디가 마음이 아파졌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딱히 드릴 말도 없었죠.
처음으로 부모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슬프던지. 우리 근수한테 얘기 들었어. 고아에 뭐 가진 것도 한 푼도 없고 그냥 몸뚱이 달랑 하나라고? 아니, 친척들도 없는 거야?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신 공부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성적은 좋습니다, 어머니. 아니, 성적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씨 환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땐 이해했겠지? 내가 왜 왔는지. 뭐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긴 해. 눈치가 있다면 말이야. 우리 근수 없이 자라서 난 우리 근수한테 날개를 달아줄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해. 그러니까 그냥 근수를 위해서 헤어져 줘. 아무리 근수한테 말해도 안 통하니까. 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가족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상황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거짓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렇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났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을 반대당하는 슬픔보다 저희 엄마 아빠의 부재가 오히려 더 실감이 나면서 슬프더라고요. 왜 난 부모가 없을까 싶으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난 왜 혼자일까라는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일어나려는데 어느새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 절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다 지켜보고 난 후 다가와 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혹시 엄마 만났어? 미안해. 내가 더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야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이야. 아니야. 이해돼. 솔직히 고아인 내가 뭐가 좋겠어.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나는 뭐 잘 사나?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지. 난 너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같이 헤쳐나가자. 다신 내가 네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줄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울지 마, 양손아.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눈물이 나왔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이 완강히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엔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전 저를 반대했던 어머니였지만 나에게도 새로 생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드니 참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처음 반대한 것은 다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진히 모시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도 시어머니께 다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수 때문에 허락했다만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그 닭똥 같은 눈물 연기로 우리 아들을 홀린 거지, 안 그래? 영악한 것.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아무리 절 밀어내셔도 전 어머님을 무조건적으로 제 편으로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휴, 저 악발이 근성 봐. 고아원에서 그런 것만 배웠냐? 난 그래서 너같이 없이 자란 애가 싫은 거야. 악발이에 저런 집념. 절 그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수 씨가 아버님이 안 계시듯이 전 그냥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 네 본심이 그거지.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안 그래? 만만한 집이라고 우습게 보고. 난 너 같은 애를 잘 알아. 알겠니? 에휴, 소름 돋는 것.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도 안타깝게 여겨주진 않았어요. 그저 영악하고 부모 없는 천하의 고아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남편과 12살 차이가 나고 이혼까지 한 누나는 저희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 들들 볶고 힘들게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저를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망상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화를 냈죠.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살에 늘 고된 나날이었고요. 처음엔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걸 다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내 거 스타킹 안 빨아놨어? 아니, 내가 빨아놓으라고 했잖아. 고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일부러 내 거 안 한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킹을 제때 내놨어야 빨아놓죠. 방에 그렇게 박혀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빨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가 말했어 봐.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 지금 올케도 나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쁜 년. 아닌 거 알잖아요. 제 거 빨면서 같이 빨 테니까 얼른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좀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무슨? 내가 오늘은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알겠어? 에휴, 근수도 좀 있는 집 애를 꼬셔서 데리고 오지. 구질구질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우리 집 살림도 나아지지를 않아. 어찌 지보다 더 못한 거를 데리고 와? 아유, 답답해. 형님, 말씀 좀 삼가주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급을 매기고 그렇게 매번 그러시나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시누이 보고 애원을 해도 시누이는 제 말을 묵살하였죠. 남편을 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던 저는 말대꾸도 해보고 그렇게 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갔어요. 결혼 후 남편은 취직을 하였고 저도 곧바로 졸업 후 취직을 하였어요. 오히려 일을 나가니까 평일엔 좀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아침에 밥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밀린 빨래에 저녁까지 차려야 되는 일상이 고되긴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절대 못하게 하셨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애가 하게 내버려 둬.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래, 당신 나가 있어. 금방 다 해가. 먼저 씻고 TV 보고 있어요. 나 설거지만 마저 하고 갈게. 아직 좀 남아서.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가 빨리 헹궈줄게.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 양손이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야? 그럼 어미는 놀고 먹어서 안 힘들다는 거냐?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시켰지? 네가 베갯머리에서 뭐라고 찌꺼렸길래? 참나, 올케가 시켰지? 얼마나 나불댔으면 근수가 이렇게 싸고 돌아? 아주 너네 마누라 아까워서 어디 뭐 시켜 먹겠니? 누나는 빠져. 매형 가정적이지 못해서 못 산다고 이혼했으면서 나보고는 양선이 도와주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웬 모순이야? 뭐? 너 지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동생한테도 이혼했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지야. 형제들끼리 왜 그러냐? 이게 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지? 안 그래? 네가 말해봐라. 입이 달렸으면 네가 말해봐. 다들 그만하세요. 형님이랑 어머님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진짜 지치네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은 분란이 나기 일쑤였죠. 생각해보면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못 봐주는 남편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나마 그런 모습 때문에 참을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전 임신을 하였어요. 아무도 없던 천의 고아인 제가 이렇게 임신도 하고 남편도 있다는 생각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말하고 싶던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집을 확인하고 온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양손아, 진짜 고생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시겠지? 오히려 손주 사랑은 할머니들이라는데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우리 진짜 열심히 잘 살자.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실 건데. 더 열심히 달릴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그리고 남편이 되도록 말이야.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나니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속상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 역시도 임신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휴직 신청을 했던 터라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남들에게 물어보면 손주가 생겼다고 하면 할머니가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임신? 에휴, 그래 뭐 몸도 멀쩡하니 애가 생길 때가 됐구나 했긴 했어. 그래도 그렇지. 넌 네 신랑 아직 진급도 못하고 말년 팀원인데 임신을 하고 싶니? 살기도 팍팍한데 우리 집 생활비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남는 거라도 있냐? 에휴. 어머니, 안 기쁘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섭섭해요. 할머니들이 원래 더 좋아하는 거라는데 그래도 기쁘시죠? 옳게도 참 속없다.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아? 참나. 없이 자란 애들은 눈치라도 있다던데 옳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는 저희 집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저희가 부양하고 있었기에 사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모니까 참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신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일을 구하셨다며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죠.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나도 일해볼까 해. 아니 가뜩이나 살림살이 팍팍한데 입 하나 넣는다는데 내가 별 수 있니? 그래도 어머님 여태까지 쉬셨는데 일 가능하세요? 제가 아이 낳고 다시 복직하면 되는 건데 힘드시진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니?
우리 아들만 고생시킬 수 없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라도 도와야지. 입이 몇 개야. 아니면 형님도 계시잖아요. 차라리 형님이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런가요? 어머님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뭐? 우리 근이가 얼마나 귀한 앤데 아무 일이나 할 애가 아니라고. 알겠어? 지금 회사 고르느라 쉬는 거다. 무시하지 마. 신우이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들어갈 회사를 고르느라 쉬고 있는 거라며 신우이를 두둔했죠. 그러고서는 본인 아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며 이를 완강히 한다고 하였고 그 일은 300평 대저택 청소 도우미 일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나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왜인지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모습이었고요. 남편과 좀 말렸지만 시어머니를 뜯어 말릴 순 없었어요. 1년만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그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양선이도 어차피 아이 낳으면 복직할 건데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식구 살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누나가 일하면 되지. 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누나도 멀쩡하잖아. 일해야지, 안 그래? 나도 취직자리 찾고 있어. 왜 이래? 참나, 너 나 눈치 주는 거야? 이혼하고 이 집에 얹혀 산다고? 엄마, 나 진짜 서럽다, 정말. 너 왜 그니한테 눈치 주고 그래? 내가 쉬라고 했어. 지금 쉬지 언제 쉬니? 천천히 일할 거니까 그냥 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무데나 일할래니 우리 그니가? 얼마나 많이 배운 앤데. 지금은 이럴 타이밍도 필요한 거야. 회사를 고를 타이밍. 너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고집대로 일을 한다고 하였고 일을 하러 나가더니 다리를 삐어 오셨어요. 너무 걱정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었죠. 청소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하루 만에 다리를 삐어오니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저 역시도 휴직 상태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사단이 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놀라울 제안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이용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임신하고 휴직으로 쉬고 있는 제가 못마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그만둬요.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야? 어떻게 그만두니? 그런 자리가 어디 있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거야. 임산부도 하겠더라.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만둬? 아휴,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 그래, 새아기가 해보는 게 어때? 너 어차피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아, 저는 임신해서 청소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네요. 아니, 그럼 어쩌니? 그렇게 아주 꿀보직을 놓칠 수가 있어? 네가 시험시험 하면서 좀 해. 거기 사람들도 다 좋더라. 아, 누나 시켜. 왜 양선이한테 그래? 멀쩡한 누나는 놀고 있는데 임산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참. 거기가 진짜 좋다니까. 너 회사 복직하는 것보다 편할 거다. 얼마나 사모님이 우아하고 괜찮은데. 내가 진짜 발만 헛디지지 않았더라도 70까지 일할 수 있었다니까. 나 다리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좀 해라. 어?
누나는 이제 다른 데 취직한대잖니. 그냥 좀 네가 해라. 어차피 옛날엔 애 갖고도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시어머니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대타로 나가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뭐 어디 취직을 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일을 하셨던 거라 이런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나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임신을 한 몸으로 대저택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입사 지원서를 써서 내었고 청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게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8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방 청소를 도맡았기 때문에 방들만 깨끗이 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은 통장에 꽂히지 않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집 집사님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과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느꼈죠. 철저히 어머님이 절 이용하고 계신다는 걸. 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김감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돈 모두가 어머님 통장에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이랑 얘기 나눠볼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어머님께 집에 와 말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뻔뻔하셨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었고요. 분명 잘못된 걸 알지만 너무 뻔뻔하신 태도에 제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매번 돈을 돌려준다는 말만 하셨었죠. 어머님, 통장으로 제 월급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월급 통장 바꿀게요. 그래도 일은 제가 하는 건데 돈을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너 지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너 아기 낳으면 다 알아서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잠깐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네 입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주 웃긴다. 무늬만 가족이었지. 아주 네 입맛대로.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네 돈을 작정하고 빼돌린다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라.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가 시엠이 참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억울해라. 전화에 고가 걷었더니 이제 나를 아주 가르치려 드네. 아이고, 속상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어머님이 드러누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억울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가뜩이나 어머님에게 매번 저 때문에 말대꾸하는 남편, 이번에 돈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 크게 화가 날까봐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 아기 낳으면 다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았어요. 지금 당장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이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설마 그 돈으로 엄한 데 쓰겠어? 라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일을 나갔어요. 다행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셨는데 참 엄마같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엄마처럼 살뜰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참 고마웠습니다. 남이 이렇게 절 잘 챙겨주는 게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웠거든요. 아유, 배불러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쩜 이렇게 야물딱져? 정말 결혼한 게 안타깝다. 내 며느리 시켰으면 딱이었을 텐데. 에이, 아주머니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여사님들이 이렇게 저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정말 감내씨가 부럽다, 부러워. 아니, 시어머니 대신 이렇게 일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늘 여사님들이 절 챙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 하나로 일했어요. 오히려 태교를 하는 기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일을 했을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놀랄 만한 반전이 펼쳐졌어요. 한 번도 뵙지 못한 사장님이 급하게 절 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청소 도우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것이 내심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임신했다고 저를 내치려는 게 아닐까. 그럼 어머님 일자리는 어쩌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절 부르신 이유는 정말 초특급 놀랄만한 반전이었습니다. 너 양선 씨 맞나요? 지원서 보고 너무 놀라서 집사님한테 노양선 씨를 보고 싶다고 불렀어요. 많이 놀랐죠? 네, 혹시 무슨 일로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요? 일하기 불편할까봐? 나름 도움 많이 받고 일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유, 양선이구나. 청주가 고향 맞지? 아버지 이름이 노대평 씨 맞지? 널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사장님 입에서 나온 것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저의 고향까지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꺼내본 적 없는 이름 노대평,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고향은 어떻게 알고, 혹시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세요? 네? 미안하다. 내가 널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널 찾을 땐 고아원으로 가버렸다는 거 외엔 아무 정보도 없더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노사장님 얼굴을 어찌 보나 했는데 이제서야 바로 볼 수 있겠어. 사장님은 천천히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했을 때 같이 일했던 바로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죠. 갑작스런 아버지와 엄마의 교통사고로 사망보험금과 모든 것들이 뿔뿔이 친척들에게 돌아가고 남은 회사를 바로잡아 일으킨 게 지금의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친척들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래요. 그렇게 사방팔방 저를 찾다 못 찾았고 청소부가 된 저를 마주하게 된 거였죠. 사장님은 회사를 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욕심도 없다고 했죠. 이게 다 네 거야. 난 단지 너희 아버지 대신 했던 것뿐이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 사실인가요?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 사실 전
아버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 줄 아냐? 그 하나 있는 외동딸 다 해줄 거라고 입에 달고 살았단다. 이젠 내가 아버지처럼 도와주마. 나도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 사장님 말이야. 전 그렇게 회사를 되찾게 되었고 한순간에 갑작스런 건설사 후계자가 되었죠.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급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며 저에게 얼마나 살갑게 구시던지 참 사람의 본성이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럼 후계자? 그 모시기라는 거야? 아유, 어쩐지. 애가 돈은 없어도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니만. 원래가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우리 근수가 잘 물었어 아주. 부모도 없는데 그 회사가 누구 거겠어? 우리 근수 거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동안 내 돈 다 갈취하고 빼돌리고 임신부인 날 청소부로 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아빠 회사까지 꿀꺽하려 해?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어머님은 엄마처럼 모시고 싶었고요. 하지만 끝끝내 어머님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 저도 그만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물론 형님도요. 아니, 왜 나까지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우리 근수랑 허락해 줬잖아. 천하의 고학 걷어줬으면 은혜는 갚아야지. 나랑 엄마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회사에 지분 하나만 띄워줘. 그럼 그거면 돼. 우리가 뭐 옳게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뭐? 뻔뻔하기 짝이 없지. 지분을 달라고?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나 어떻게 해야 해? 난 오늘에서야 마음 준비 다 했어.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안 볼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나랑 태어날 아기 보고 싶으면 지금 따라오고 아니면 따라오지 마. 전 집을 나와버렸고 남편은 절 뒤따라왔죠. 제가 고생한 걸 옆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남편은 절 뒤따라 오더라고요. 절 뒤따라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시누이와 절연을 선언하면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희는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고 전 저를 도와주실 사장님과 함께 회사 운영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름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번번이 건설사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돈을 얻으러 찾아왔지만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에 못 이겨 했죠. 우리 아들 빼돌리고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다달이 500씩 붙여라. 알겠어? 미쳤군, 아줌마. 아줌마, 사지 멀쩡한 딸 나가서 일이라도 시켜요. 여기 와서 구걸해대지 말고. 당신 나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됐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당신 딸년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도 우리가 돌아올까 말까야, 알아? 너 뭐라고 했어? 딸년? 이게 돌았나? 돈 좀 생겼다고 우릴 아주 가짱게 본다 이거지? 근수 불러. 근수 불러란 말이야. 나 여기 있어. 엄마랑 누나 돌아가. 나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가정 지킬 거니까 엄마랑 누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양선이가 일했던 돈
어차피 엄마 계좌로 다 빼돌렸다며. 아, 진짜 사람 같지도 않지. 이제 찾아오지 마요. 참고로 그동안 갈취한 내 돈, 내 월급도 돌려줘요. 설마 이걸 쓱싹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쓱싹 하는 순간 소송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확실하게 어머님과 누님을 정리했어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형님은 이제서야 일을 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을 갈취한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 하다가 제가 소송을 걸려고 하는 낌새가 있자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달이 이자 쳐서 갚을게. 300만 원씩. 이제 엄마랑 나랑 일 시작해서 그렇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으면서 그동안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절 함부로 대했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자 쳐서 다달이 갚는다고 하니 정말 남편을 봐서 넘어가기로 했죠. 어차피 끝난 인연이니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달이 300씩 입금을 하더라고요. 법도 뭣도 모르는 모녀가 그래도 소송은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데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아이도 낳았고 3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해 배우고 실무를 쌓아갔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신 아저씨 그리고 남편이 있어 회사를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죠. 처음이라 허둥대는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적응해서 돌아가신 아빠의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빠와 엄마지만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관리를 잘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 도와주신 아저씨는 제가 젊었을 때 아빠랑 똑같다고 늘 누누이 말해요. 사업 감각이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일에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요새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친척들 한 명도 없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제2의 아버지처럼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신 아저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거기다 아이와 남편까지 정말 행복한 요즘이죠. 언제까지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 끝이 어딘지 열심히 달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근심과 시련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젠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네는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진정해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진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 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드리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끼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 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앤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건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 집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 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 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한다. 그지? 이 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에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이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